자, 지난 시간에 인트로 영상 원래 바로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둘 다 말이 많아요. 그렇네요. 오늘 이제 이번 방송부터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영심이 만세님께서 총 5개의 질문을 주셨고요. 예. 그 질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셨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진료 거부에 대한 태도가 의사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사람들은 의사라고 하면 다 같은 의사인 줄로만 알았고 기껏해야 진료 과목의 차이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 의사들도 여러 분류가 있더라고요. 의대생, 전공의, 개원의, 전임의, 전문의 등등.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도 이번 진료 거부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마 각각의 집단 사이에도 조금씩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은 비슷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진료 거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아, 그래 참 어렵네요 대답하기가. 아 진짜 궁금하다 그래. 진짜 맞네. 일단은 이제 부르는 명칭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저도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너무 많아. 일단은 큰 기준에서 대학병원, 이제 의과대학. 요것도 사실은 대학병원하고 의과대학하고 부르는 명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명칭들 조금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의과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대생이라고 있죠. 네. PK라고 불러요. 학부 학생이죠, 학부생. 그렇죠. PK는 이제 여러 과를 돌면서 이제 과를 배운다는 의미에서 폴리클리닉해서 PK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의대생들이 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 그 실습하는 학생들을 PK라고 부르고요. 그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1, 2, 3, 4학년 네.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 2, 3, 4학년 아니고 보통 이제 본과 3학년부터 이제 그 실습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생 중에서 실습을 들어간,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대학병원으로 넘어가면 대학병원에서는 PK쌤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 면허증을 따고 졸업하면서 의사 시험을 쳐서 이제 의사 면허증을 따게 되죠. 예.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인턴.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는 수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과를 돌면서 이제 각 과의 어떤 분위기나 뭐 기본적인 일들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 전공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공부는 다 했지만 면허증도 땄지만 실제로 해보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실습하면서 또 그쪽에 이제 어떤 일들을 하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선택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옆에서 땡기고 있다가 꾸벅꾸벅 주면서 막 욕먹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인턴.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과정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인턴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각 과를 정해요. 자기가 전공할 과를. 그때 정하는 거예요? 예. 그게 내나 학부생 시기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과정. 졸업할 때 졸업하고 이제 의대생으로 졸업을 해서 의사 면허증을 따면 이제 또 요것도 있어. 의사 면허증을 가지면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과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그래? 의대만 졸업해서 의사 면허 시험만 합격을 하면 그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의사 의사는 면허. 뭐 피부의 의과, 모든 내과 걸, 그치. 구분 없어? 그러니까 뭐 수술하고 싶으면 자기가 수술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어. 다만 그 사람이 할 수는 없게 실제로 하지는 못하지. 시술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졸업만 하고 나서 갑자기 수술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감각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허용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아주 옛날 세대에는 그 실습 과정에서 PK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제 실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실제로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따고 나서 바로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고 그 다음 과정들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되지는 못하고요. 보통 의사 면허증을 따는 시기는 의대 졸업하고 의사 이제 국가고시를 쳐서 그래서 시험을 합격하면 그럼 의사 면허증을 따게 돼요. 그럼 네. 제가 궁금한 게 제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1, 2학년까지는 공통 교양적인 내용을 배우고 3학년 때 과를 선택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그건 아니야? 일반적인 의과대학이라고 이야기하면 6년제인데 6년제.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뉘고요. 예과는 이제 의예과니까 어떤 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교양 과목이라든지 뭐 통계학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 배우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뭐 동아리 생활도 하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어떤 뭐 또 동기들 간의 어떤 그런 것들도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 이제 본과를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의학과에 들어가서 의학을 배우는 시기는 본과부터. 3학년 예, 때부터. 그래서 1학년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보면 3학년 때고, 근데 본과 1학년이 따로 돼요. 보통은 이제 의예과는 자연과학대에 소속돼 있고 의학과는 이제 의과대학에 소속돼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의예과 과정이 2년 동안에 보통 이제 술 먹고 맨날 논다 이래가지고 그 예과 교육에 실패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게 이제 의학 전문대학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4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그 사람들이 의학과로 편입되는. 그런 헷갈리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3학년이라고 이제 대학교 3학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의과대학 1학년은 이제 본과 1학년인데 사실은 3년을 다닌 거지. 그렇고 그 의과대학 4년을 배우는데 그 4년 동안에는 그냥 모든 과를 다 배워요. 과가 정해지는 게 특정한 게 아니고. 아니구나. 그걸 선택할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나머지 과를 선택하는 건 전문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다 배우게 돼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본과 1학년, 2학년 그 과정 때는 이제 일반적인 뭐 해부학, 생리학, 뭐 조직학 이런 이제 기초과학들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이제 각각 임상과, 뭐 신경과다, 내과다 이런 전체 과를 다 배워요.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이제 공부량이 엄청나죠. 특히 이제 보통 이제 과대학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특히 본과 1학년, 2학년. 그때 저희 지금도 뭐 계속적으로 학제가 바뀌니까 또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시험을 쳤어요. 일주일 배운 내용을 시험을 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Q라고 하죠. 1Q, 2Q, 3Q, 그러니까 쿼터니까. 그래서 시험을 또 4번을 큰 시험을 치고, 그 시험 중에 한 번이라도 망치면 사실은 유급이에요. 네. 와, 의사 되기 쉽지 않네요, 진짜. 그러니까 공부량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엄청나죠. 그래서 그 어떤 뭐 의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동지의식, 똘똘 뭉쳐 있는 그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예과에서 뭐 같이 이제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놀았다 하더라도, 본과에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고3 때나 아니면 뭐 재수할 때 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었어요. 너무 숨이 꽉 막혔어. 와. 그래서 그 분위기에 이제 적응을 못해서 저는 이제 그 유급을 했죠. 너무 싫더라고. 그 전에 아니 술 먹고 막 놀고 같이 막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막 갑자기 돌변한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에 막 해가지고 뭐 니는 매일 몇 시를 보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싶었는데, 물론 다른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지만, 여튼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막 치열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2년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PK에 들어가는 거지. 본과 실습에. 2년 하고. 그럼 이제 본과 3학년부터 실습을 들어가요. 그래서 각 과를 돌고 또 본과 4학년도 마저 실습을 하고 국가고시를 치고. 그래서 치고 나서? 그러고 나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의사 국가고시에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쳐서 합격하고, 그러면 이제 의사 면증을 받고. 그러고 나면 이제 사실은 그동안 이제 공부만 했고 실습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어깨 너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렇죠. 땡기고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뭘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인턴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배우는 그러니까 실습 인턴으로. 이제 하는 제대로 된 의사로서의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일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턴은 과가 정해지지 않고 전체 과를 다 돌아요. 마치 PK하고 비슷한데 뭐 외과에서 몇 주, 뭐 응급의학과에서 몇 주, 그렇게 막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떤 과를 정해지면 그 과를 들어갈 때도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기피과 이야기 이런 것들 하지만 뭐 피부과는 뭐 만약에 뭐 5명을 뽑는데 10명이 몰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외과 같은 경우에는 뭐 10명을 뽑는데 3명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과에 따라서 경쟁이 되면 또 시험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쳐서 이제 과를 정하게 되고, 과를 정하고 나서 이제 보통은 3년에서 4년 정도 그 이제 전공과를 다시 또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전문의 시험을 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교육 과정도 이제 다 관리가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전문의,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험 뭐 어떤 과면 외과 같으면 뭐 맹장 수술은 몇 건, 뭐 암 수술 무슨 암 수술은 몇 건, 이렇게 다 그게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과정을 이제 외과 같은 경우에 4년을 하고 나면 이제 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럼 또 전문의 자격 시험을 또 치죠. 그거 이제 붙고 나면 그러면 이제 뭐 군대를 가든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그 중간에 이제 해서 뭐 달라진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군의관으로 가게 되죠. 군의관이나 뭐 공보이나.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이제 레지던트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보통 전임의라고 이야기해요. 전임의. 그래서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요즘에는 또 이게 대형 병원에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전문의 자격증이 따면 어디 병원에 보통 2차 병에 취직을 해서 자기가 이제 수술을 그 과에 이제
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보통은 되는데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은 했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 아니요. 지금 소독차 지나. 지금은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레지던트 과정, 전공의 과정 내에서 수술을 다 못 배워요, 요즘에는. 네. 그렇죠. 많아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제 기피과 문제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미달된 과에서는 보통은 이제 어떤 과에서 이제 뭐 한 년 차에 보통 뭐 대학병 같은 경우에 10명 뭐 이렇게 뭐 될 거고 TO가 한 학년이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작은 병원에 한 2명, 3명 이렇게 될 거면 그걸 다 못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공의의 일하고 또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서 스텝이라고 부르는데 과장들의 일하고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 전공의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뭐 한 년 차에 만약 2명이라고 예를 들면 그러면 4년 차까지 있으니까 8명이 해야 될 일을 그렇죠. 미달이 되면 보통 4명, 뭐 5명 이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아이고야. 그 위에서 또 이제 물론 뭐 도와주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군대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등병이 아무리 모자란다고 해서 뭐 병장이나 아니면 위에 뭐 하사관이 이등병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서 그 미달됐다고 해서 이제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겠죠. 원래 대대로 해서 전공의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그 전공의들이 이제 그걸 쳐내다 보면 막상 해야 될 일을 충분히 못 하게 돼요. 배워야 될 것들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에서 또 배워야 되는 거야. 그건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방에서 이제 제 고향에서 또 전공의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좀 큰 병원에서 하는 수술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못 본 수술들을 보기 위해서 또 전임 과정을 가야 됐었고 또 마찬가지로 또 그런 것 때문에 대형 큰 병원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수술을 갖다 몇 년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대학병원에서 몇 년 수술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외과 의사 같은 외과를 제가 외과니까 예를 들면 그럼 이제 면수를 충분히 못 해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다음 과정을 뭔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그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음 과정이 또 지금 거의 일반화됐어요. 외과든 무슨 전문의생들은 전문의를 따고 나서 또 뭔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또 전임의 과정을 또 들어가서 그래서 또 이제 짧게는 1년, 많게는 또 2, 3년.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계시는 이유는 좀 큰 병원에 대형 병원에 스텝으로 남고 싶다는 또 욕심도 물론 있겠지만 또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의대생, 전공의 뭐 이야기 드렸고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건 전문의 자격을 따고 나서를 이제 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전임이라는 거는 전문의를 따고 나서 대형 병원에서 교수 밑에서 또 수련을 받고 있는 또 전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과정의 조칭이네. 그렇죠. 과정. 그 조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과정을 또 겪고요. 그리고 또 요게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 이제 가면 또 개원이라는 게 또 있죠. 네. 이제 개원해서 이제 원장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또 따로 있고.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다 과정인데 입장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입장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 자기가 있는 입장에 따라서 이게 과만 보더라도 같은 개원이나 같은 뭐 전문이라 하더라도 과에 따라서도 사실은 또 입장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과에서 수술하는 과의 입장, 또 기피과의 입장, 그렇지. 또 그렇지 않은 과의 입장, 또 약 쓰는 과의 입장, 과살이 좀 차이가 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임상과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뭐 수술을 하든 약을 쓰든 환자를 보는 과, 비임상과도 있어요. 환자를 안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CT를 찍는다 하면 그 CT를 판독하시는 분이 있죠. 물론 요즘에 영상의학과라고 그분들은 뭐 직접 시술을 하고 하기로 해서 좀 경계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또 뭐 병리과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면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 환자를 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또 그런 비임상과하고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 각각이 사실 입장이 사실은 조금씩 차이가 굉장히 나요. 그럼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럼 그분들의 입장이 이번 진료 거부에 대해서. 그런 반면에 또 이게 또 서로 좀 의외의 부분인데 대부분 다 막연하게 다 거부감이 있어요. 의사수 정원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네, 이게 박근혜 정부 때는 의사 정원을 찬성했잖아요. 안 그래요. 의사들 항상 이게 의사수 정원이나 공공을 확충하자는 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알기만 하더라도 공공의대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때 선거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진주의료원 뭐 아시겠지만 그 폐업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래서 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의사수를 어떻게 하면 조금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야기 계속 했었고 또 공공의료를 좀 더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의사 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실 반대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어서 그냥 무슨 관용구처럼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이야기 나온 게 이제 보통 기승결 숫가로 보통 이제 모든 문제들은 숫가로 올려져 해결된다. 수가라는 것은 예를 쉽게 얘기하면 의료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료를 할 때 뭐 약을 처방하는 처방료는 얼마다, 뭐 내시경 할 때 내시경비는 얼마다 이런 것들 정하는 걸 숫가라고 이야기하면 시숫가를 올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한계가 더 있는 게 이제 의사 수도 계속적으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새 정부에서 거의 최소한 10년 이상은 됐겠죠. 그렇죠. 증원을 하자고 이야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의사 이제 의협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근거로 삼는 게 의사 수를 그냥 늘리면 질이 떨어질 거다. 수를 많이 늘리면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의료라는 건 사실 의사가 이렇게 이제 수요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걸 뭐 약을 먹죠라고 이야기하면 약을 먹게 만들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술하라 하면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 수가 늘어나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 없는 이제 어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고 그건 결국 이제 환자들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리는 거는 반대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근데 이제 어때요? 본인 생각은? 본인은 의사 조금 약간 모순되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사실은 의사 수가 늘어서 의료가 의료 서비스가 과하게 이제 의료의 어떤 수요를 이제 과하게 늘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환자단체가 차라리 이야기를 하면 맞는데 의사 스스로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거잖아. 우리가 늘어나면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의료를 더 조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왜 이야기를 계속 의사들이 오히려 나서서 하는지를 저는 이해는 잘 안 돼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입장 차이는 그렇게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입장 차이 굉장히 다르고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딱 집어서 이야기를 잘 드리기는 힘든데 어떤 그런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반대로 보면 지금 이제 밖으로 드러나서 의사들의 이제 공식적인 어떤 뭐 정부의 이야기처럼 대표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전부가 아니죠. 사실.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같은 어떤 뭐 자꾸 수과의 문제라든지 의사수요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게 이제 그냥 찬성이나 반대냐 물어보면 반대가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따지면 차이가 편차가 굉장히 커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같은 의사들 내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반대는 하지만 안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타협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로 뭐 400명 갑자기 늘어나면 반대하지만 뭐 한 10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입장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협이 그 모든 의견을 다 안고 있지는 못한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게 나중에 내부째 지금 너무 이야기를 중구난방 많이 하게 돼서 미리 조금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뭐 최대집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막 이런 그때 나중에 여기 연결이 되니까 실제로 이제 의사협회라는 데가 의사 회비를 내어야지만 그 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거든요. 그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체 의사 중에. 그래서 최대집 회장이 뽑힐 때 13만 이제 뭐 등 의사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12만 13만 중에서 투표가 한 6,000표 정도로 뽑혀요. 뭐야? 6,000표. 제가 10%도 안 되네.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의견을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어떤 성향에 따라서 과대대표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한 13만의 의견을 다 물어보지를 못해서 저도 뭐 어느 쪽이 어떻다고 이야기 드리기는 힘들지만 지금 현재 구조상에서는 분명히 과대대표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이 많습니다. 원래 한 번 방송에서 질문 2-3개씩 하려 했는데 1개씩밖에 못 하겠다. 결론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진료 거부에 대해 의사들의 의견이 다른 이유는 의사들의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길고 복잡하고
그리고 그 위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의마다 상황에 따라 지방이나 뭐 수도권이냐도 있겠지만 병원의 규모, 뭐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정말. 네, 깔끔하게 이거는 해주시네요. 예. 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사실. 어떤 집단도 이렇게 의견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야, 첫 번째 질문 진짜 말 많이 했다. 정리 다 되시죠? 추가 질문 해주세요. 따로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그렇지. 두 번째 질문.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채널 고정!